저희가 지난주에 수익 중장기 종목들이 목표가까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금화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막 13%, 17%, 20%에서 전량 수익 매도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 현금들은 제가 따로 쓸 곳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의 대장 테마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이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쯤이나 다음 주 초반쯤이나 이제 신규 수익 중장기 종목을 하나 매집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현금 너무 펑펑 쓰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테마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월 17일 오늘자 VIP 비공개 전용 매매 방송 송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뜻깊은 보람찬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37% 하락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41% 올랐고요. S&P 500은 0.01% 하락 마감했어요. 실상 보합권 부근에서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트럼프의 관세 언급에 대해 꼽아볼 수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마지막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독일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 국가들이죠. 해당 세 개 국가에서 이제 어떤 전략이 나올 거고 어떤 딜을 볼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는 4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언급을 좀 했다 보니까 그 전까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보이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의 불확실성은 사실 불안하다면 불안한 분위기가 더 크기야 클 겁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타개해가는 과정에서의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약간 좋지는 못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타점과 기회를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시장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원래가 제가 기억하기로 0.2% 감소가 전망되고 있었는데 0.9% 감소가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 자, 지금 1월달 소매 판매를 볼 때 우리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일시적인 요인들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LA 산불에 대해, 지금은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LA 산불에 대해서 소매가 당연히 소비가 줄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을 따져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추웠습니다. 12월달 1월. 그래서 한파와 LA 산불에 대해서 일시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게 시장에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의 모든 미국과 관련된 지표들을 볼 때에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예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삼라만상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해당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연준은 3월달 금리 동결에 대해서 점점 거기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게 시장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기대감으로도 우리가 이제는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와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내용이 가장 좀 부각이 많이 된 이슈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볼 이슈라고 하면은 CXL 양산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양산에 대한 준비를 거의 끝마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일전부터 준비가 좀 돼 있었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납품할 수 있는 공급처를, 그러니까 CXL에 대한 수요가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동 라인이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인텔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밝히면서 양산 기대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장 직후에는 종목들 흐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27,200원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개장 직후에 급하게 단타 종목 들어가는 거를 제가 막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냥 시장 대비 약간의 거래 대금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먹거리 구간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먼저 섰던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방향성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 캠트로닉스 좀 어떤 관점이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개장 전부터 유리기판 테마의 수급이 좀 오늘 돌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도 드리고 계속 봤던 종목이 피롭틱스랑 캠트로닉스 두 종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피롭틱스는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저희가 잡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큰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놓았던 캠트로닉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테마가 사실 명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9시 1분에 캠트로닉스를 들어가는데 다른 테마 수급들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각할 수 있던 부분은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었을 때 매도 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번 차익 물량만 받으면은 오늘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증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캠트로닉스의 경우는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기존 고점인 자리가 좀 항상 동일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구간에만 온다고 하면은 항상 거래 대금이 몰리고 이 상단까지 28,000원 위에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물량을 해소시키려던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항상 변동성을 야기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먼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와 같이 그냥 긴 꼬리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타로서의 먹거리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두 차례 물량을 걷어냈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오늘 생각보다 거래가 몰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가장 기대가 되는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항상 돈이 들어오고 나서 밀렸던 자리였는데 밀리는 폭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 자리에서 버텨준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채 이거는 더욱더 크게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만히 그냥 수급 빠지고 마무리되면은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자 흐름 주목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면은 대응해보고 같이 한번 잘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장 직후 수급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유리기판과 캠트로닉스에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이게 막 오늘의 대장 테마로 자리 잡는다, 테마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보다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단타 먹거리는 나올 것 같다 이 관점입니다. 평소에 들어가던 종목들이랑은 좀 그런 결이 다르죠. 원래는 제가 항상 단타 매매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시장과 테마의 수급을 보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면 뭔가 먹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유리기판 쪽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량 매도합시다. 그냥 27,5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합시다. 단기적인 수급이 쉽게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오후 중에 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단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수료 떼고 거의 본전 약수익 정도일 것 같은데 전량 매도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수익 중장기 종목들이 목표가까지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금화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막 13%, 17%, 20%에서 전량 수익 매도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 현금들은 제가 따로 쓸 곳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의 대장 테마나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이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쯤이나 다음 주 초반쯤이나 이제 신규 수익 중장기 종목을 하나 매집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현금 너무 펑펑 쓰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테마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타 매매는 단타 매매대로 계속 하는 거고 스윙 중장기 편입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좀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 1월달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감잡기가 좀 애매하다,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그래서 당일 수급이 보이는 걸 가지고 빠른 순환매를 이용해 가지고 단기 매매 위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말 되면서 제가 말을 좀 바꿨던 게, 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은 파악한 것 같다, 스윙 중장기 종목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월달에 저희가 루미르도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스윙 중장기 들어갔죠. 1월달에도 한두 개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결실이 거의 다 맺어진 상황이니까 이제 새로운 스윙 중장기 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슬슬 준비해서 차분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항상 모바일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방송을 보다가 곧바로 MTS로 넘어갈 수 있게 그 준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매도의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의 경우는 단타 종목을 보는데 여유 있게 매수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전 단타 종목 나갈 때에는 따라하고 싶으면은 매매 방송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손 놓고 여유 있게 보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도 이런 이유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우리는 웃으면서 만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